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연강 박찬희 세무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법인 설립부터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향까지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인 사업자 왜 고민하실까요? 대부분이 절세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법인으로 하면은 어떤 것들이 유리한지,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절세에 유리한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은 법인 장점부터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누진세율 구간 및 세율에 조금 이점이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커지면은 그 소득세의 높은 세율 구간 때문에 세부담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전에 영상에서 제가 잠깐 그 종합소득세율 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지금 같이 법인세율하고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가끔 이렇게 종합소득세율 표를 보시고 8,800만 원이 초과한다고 하면은 전체 금액의 35% 세율을 적용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누진세율은 그게 아니라 각 구간에 해당되는 과세 표준은 각 세율을 곱해서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6천만 원에 대한 과세 표준이 나왔다고 하면은 1,400만 원까지는 6% 세율을 곱하고요. 1,400을 초과하고 5천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을 곱하고요. 5천만 원이 초과하는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24%에 대한 세율 구간을 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을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막 세금 폭탄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해당하는 구간에 딱 맞추려고 몰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럼 이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세율하고 법인세율하고 딱 요거 두 가지만 비교해서 볼게요. 딱 봐도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상당히 조금 불리한 게 보이실까요?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35% 구간에 해당해요. 근데 법인세율은 2억까지 9%에 해당하죠. 그럼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 과세 표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1,956만 원이 나와요. 법인세는 900만 원이 나와요. 절반 이상이 세금을 더 부담하죠. 다만 이거는 그냥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진짜 단순하게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만 비교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는 그 법인의 돈을 유출시켰었을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하고 배당소득세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인 사업자는 위에 말한 1,956만 원의 납부세액을 내면 그냥 끝나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법인은 새로운 인격체가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법인세를 내더라도 남은 돈은 법인에 귀속되는 돈이지 개인 대표이사나 주주의 돈이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 안에 있는 그 잉여금을 사용하시려면은 근로자로서 급여의 형태로 유출을 시킨다라던가 아니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소득세를 내고 배당으로 가져온다라던가 그런 경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해요. 이 부분도 같이 비교해서 개인 사업자의 세금하고 법인 사업자로 할 때 세금을 비교할 때 꼭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지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 다시 드릴 거고요. 일단 법인에 대한 이점은 세율에 있다라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제가 장점부터 계속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낮아요. 개인은 소득 전체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의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법인은 그 대표자의 급여의 기준에 따라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급여 조정을 통해 가지고 연금하고 건강보험료도 어떻게 보면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결국에 내가 이 법인에 있는 돈을 추후에 급여나 또는 배당을 통해서 갖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차피 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부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내가 안 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과세가 이연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법인의 잉여금을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가져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투자나 아니면은 신규 사업을 하는 신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용으로 쓴다고 해버리면은 어찌됐든 개인 귀속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따른 뭐 근로소득세라든지 배당소득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된다 그러면은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외부 투자나 신뢰성이 조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주식회사 땡땡땡이라는 간판은 일단 대외적으로 신뢰를 또 주잖아요. 그 은행 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벤처 캐피탈 투자나 아니면은 뭐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서도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규모가 더 크다라는 게 인식도 있기도 하고요. 뭐 규모가 크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그 이점에 따라서 법인 사업자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영업의 신뢰도와 뭐 규모를 조금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인 법인 사업자로도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이런 부분에서 추가 이점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사업의 양수도가 조금 간편하다라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곧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딱 사업으로만 분리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와 달리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제 주주로 구성되고 그 주주마다 이제 지분율을 보유하게 되는데, 내가 이 사업 아이템도 되게 좋고 브랜드도 잘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전망도 되게 좋아서 누군가가 내 사업을 인수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법인 사업자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 주식을 양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양수받은 사람은 어쨌든 그 주주의 구성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법인 사업자의 뭐 등기부등본 번호라든지 사업자 번호라든지 뭐 그런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이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주만 바뀌면서 이 법인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뭐 평생 할 생각이 없고 어느 정도 엑시트할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애초에 법인 사업자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주주 구성에 가족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나 배우자도 그 주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친설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주 구성을 하기가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잉여금이 많이 없고 손익이 많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나 배우자를 미리 주주로 구성을 하고 추후 법인이 사업이 잘 되면은 그때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고 그리고 상승한 그 주식 가치를 다른 주주가 사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플랜을 세울 수가 있다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법인 사업자는 유한 책임이에요. 개인 사업자하고 달리 법인 사업자는 주주의 그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거든요. 개인 자산은 보호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상법에서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법인 사업자는 독립된 인격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하고 이 대표자의 그런 자산 권리 의무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책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는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장점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법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금 운용에 조금 제약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쓸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에 기속된 돈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운용에 조금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 회계 관리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일단 법인 같은 경우는 매출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장의 출입금 내역에 대해서 적격 증빙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유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가지급금이라는 페널티를 부여를 안 받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 가지급금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세금 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보다 못한 법인 사업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리에 자신이 없으면은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게 맞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 업무가 좀 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뭐 세무대리인의 기장료나 조종료 같은 것이 뭐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더 많이 들어간다. 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유연성이 좀 부족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폐업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 보시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돈도 들어가고, 폐업할 때는 또 폐업만 신청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최종적으로 청산 절차를 좀 거쳐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단기간에 사업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거면은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로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지를 못하는데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그 개인 사업자분들이 그 오픈마켓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받고 계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는 건데, 직전 수익 금액이 10억 원 이하면은 그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죠. 거기에 1.3%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도는 1년에 1,000만 원이 한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꽤 큰 금액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런 수익 금액 상관없이 애초에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사업자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법인 전환이나 뭐 설립을 하실 때 이런 부가세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도 꼭 고려하셔서 네,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장점하고 단점은 다 설명드렸고, 아까 위에서 제가 이제 사례로 한번 그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가정부터 조금 설정해 볼게요. 과세 표준은 일단 1.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는 7천만 원, 그리고 계산 편의상 그 소득공제나 세액 감면, 뭐 세액 공제는 없다라고 조금 설정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표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개인 사업자부터 한번 쭉 볼게요. 과세 표준이 1억 2천 나오고, 네, 세율 구간은 6%에서 45% 구간이 되겠죠. 근데 1억 2천이면은 지금 최대 세율 구간은 35% 세율 구간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되는 종합소득세는 2,65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10% 금액이 지방세로 26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이거는 1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지금 1억 2천만 원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우리가 월 1,000만 원 정도 버는 사업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월 소득 금액의 9%거든요. 그래서 총 1년 동안 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1,08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건강보험은 월 소득의 7.09%예요. 그래서 이거는 850만 원 정도.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의 12.9% 정도 나와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종소세, 지방세, 연금, 건강, 장기 이렇게 해서 모두 합친 금액이 대략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 과세 표준인 개인 사업자는요. 그럼 법인 사업자 한번 볼게요. 법인 사업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돼요. 법인하고 그리고 급여를 가져가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고, 그럼 법인부터 볼게요. 네, 법인으로 봤었을 때 과세 표준이 1억 2천이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대표자 급여 7천만 원을 지급을 할 거니까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세율 구간은 법인세율은 아까 9%에서 19%였죠. 근데 2억 원 이하기 때문에 지금 9% 적용하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인세가 450만 원 계산되고요. 거기에 10%가 지방세로 45만 원 나와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부담된다고 설명드렸죠. 근데 이게 법인 사업자가 반을 부담하고 그리고 개인인 근로자가 반을 부담해요. 그래서 4.5%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월소득금액 기준으로 4.5%를 곱한 1년치에 대한 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한 300만 원 정도가 법인이 사업주 부담분으로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250만 원 정도가 이제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요양은 30만 원 정도가 사업주가 이렇게 부담을 해요. 그래서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그리고 연금, 건강, 장기 이렇게 합쳐서 1,100만 원 정도가 이제 법인 사업자에서 나가는 돈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근로자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근로소득이 총급여가 7천만 원이면은 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급여에 맞춰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 그게 지금 1,1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한 5,900만 원 정도 잡히게 되는 거고, 세율은 개인 사업자하고 동일하겠죠. 종합소득세율이니까. 그래서 이 세율 구간 자체는 어찌됐든 8,800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24% 구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종합소득세가 한 840만 원 정도, 그리고 지방세가 80만 원 정도, 그리고 연금, 건강, 장기는 아까 법인의 똑같은 절반 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부담되는 금액이 뭐 300, 250, 그리고 30만 원 정도 똑같죠. 그렇게 해서 이 근로자가 자기 근로소득세하고 연금, 건강, 장기하고 합친 금액이 한 1,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사업자는 약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 법인 사업자로 보면은 그 두 개 금액을 합치면 한 2,6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거의 2배 정도 개인 사업자가 더 부담하게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세 표준이 지금 제가 1억 2천으로 잡아놨지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갭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요. 그럼 왜 이렇게 세금 차이가 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과세 이연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이 과세 이연 효과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법인은 그 잉여금 5천만 원을 아직 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유출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소득세하고 연금하고 뭐 건강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돈을 유출시킬 때 소득세하고 연금,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겠죠. 그래도 내가 사업을 하면서 몇 천만 원의 돈을 나중에 쓴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리트만 적용을 한다고 해도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 거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내가 실질로 진짜 절세로 혜택을 받으려면은 제가 지금 딱 두 가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우리는 법인 사업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첫 번째로 내가 한 해에 법인의 잉여금을 다 갖고 나오지 않고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서 이 급여를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낮은 세율 구간을 이용하는 그 세율 구간의 차이만큼이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법인의 잉여금을 개인적으로 가져 나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추후에 뭐 내가 이 사업 규모를 위해 재투자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신규 투자를 한다던가 이 법인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개인 소득으로 이게 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 연금, 건강 이런 거 하나도 부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약에 내가 설정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법인에 대한 절세 효과는 분명히 생겨요. 즉 법인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구조까지도 꼭 고려를 하셔서 법인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영상 한번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법인의 장점부터, 첫째, 세율 구간이 낮다. 둘째, 뭐 연금 및 건강보험의 부담이 적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좋다. 그리고 사업의 양수도가 간편하다. 그리고 가족을 주주 구성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법인은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 6가지가 법인의 장점이다. 그럼 단점은 첫째, 자금 운용에 제약이 있다. 둘째, 행정 및 회계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셋째,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다. 넷째,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법인의 실질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잉여금을 여러 해에 걸쳐서 갖고 나가야 한다. 아니면 개인 기속이 아닌 신규 투자나 재투자를 통해서 사업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가능하면 우리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따라서 법인은 무조건 절세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사업 규모나 뭐 소득 구조나 그리고 자금 사용 패턴에 따라서도 결과가 조금 달라지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뭐 법인 전환이라든지 뭐 법인에 대한 설립이라든지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법인의 장단점하고 그리고 뭐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이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이시거나 뭐 아니면 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시다고 하면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그 전체적인 자금 흐름과 그 사업의 계획을 함께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